안녕하세요. AI-based Control Systems 7주차 Overview of MPC 리니어 모델의 파트 2 발표를 맡게 된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DSBA 연구실의 석사과정 김한결입니다. 7주차부터는 MPC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갔는데요. 지난 파트 1에서 MPC의 오버뷰를 다루었다면 이번에는 리니어 MPC를 전반적으로 이해해보는 시간입니다. 목차는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6주차까지 다루었던 PID가 모델 프리 컨트롤이었다면 이번 주부터 하는 MPC는 모델 베이스드 컨트롤이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모델이라는 것은 딥러닝 모델이 아니라 어떤 시스템의 동력학을 알고 있어서 이용할 수 있는 수학적 모델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감쇄진동 시스템에 대한 미분 방정식이 이렇게 알려져 있고 그 감쇄진동 시스템의 이 수학적 모델을 기반으로 여기에 어떤 외력을 작용했을 때 이 시스템의 상태, 여기서는 뭐 추의 위치 같은 것들이 되겠죠. 그 추의 위치가 시스템의 상태가 어떻게 변화할지를 우리가 이론적인 모델로 미리 알고 있고 그 모델의 정보를 기반으로 제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모델 베이스드 컨트롤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감쇄진동 시스템이 자동차 서스펜션에 적용이 될 테니까 그 어떤 자동차 서스펜션에 외력이 작용한다고 하면은 그 서스펜션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수학적 모델로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을 텐데 그 이론적인 모델에 따라서 이 자동차를 어떻게 제어할지를 결정할 수 있겠죠. 이런 것이 이제 모델 베이스드 컨트롤입니다. 두 번째로 리캡을 해볼 것은 피드백 컨트롤 알고리즘인데요. 이제 모든 피드백 컨트롤이 이러한 구조를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일반적인 형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맨 첫 번째로 우리가 제어를 한다는 것은 어떤 원하는 목표 값이 있을 테니까 어떤 값을 정확하게 원하는지 그 제어 목표 값을 생성하는 것이 당연히 첫 번째이겠고요. 그 원하는 레퍼런스 포인트에 도달하기 위해서 컨트롤을 해주는 컨트롤러가 있겠습니다. 이 컨트롤러에서 판단해서 아웃풋한 컨트롤 시그널 U를 플랜트, 그러니까 우리가 제어하고자 하는 대상 시스템에다가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플랜트에서 액추에이터가 이제 제어기가 계산한 제어 신호 U를 실제 물리적 입력으로 변환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하면은 핸들을 얼만큼 돌렸느냐가 컨트롤 시그널이 될 수 있겠고 그 핸들을 돌린 것을 입력받아서 실제로 자동차의 바퀴 각도를 바꾸는 것이 액추에이터라고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가 이 액추에이터가 전달한 물리적 입력을 출력 Y로 변환을 해서 이 Y를 다시 센서가 측정을 한 다음 컨트롤러에게 전달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제어 목표와 실제로 관측된 아웃풋 Y가 얼마나 벌어져 있는지를 보고 또 다시 컨트롤러가 의사결정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공부하고 싶은 것은 MPC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MPC가 컨트롤러에 주로 사용된다. 그래서 어떤 레퍼런스 포인트를 향해서 도달하기 위한 컨트롤 시그널 U를 프로듀스 하는 것이 MPC의 역할이다 라고만 생각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일단은 그 다음으로 리캡을 해볼 것은 Receding Horizon Control입니다. 뭐 자율주행이든 어떤 시스템이든 우리가 원하는 레퍼런스 포인트가 있다고 해도 그것을 향해서 한 번에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컨티뉴어스한 시간 상에서 서서히 그 레퍼런스 포인트를 향해 다가가게 될 텐데 그것을 위해서는 당연히 지금 당장만 보는 게 아니라 미래 예측과 계획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은 우리가 100km/h의 속도에 도달하고 싶다고 해도 엑셀 누른다고 바로 여기에 갈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서서하게 시간에 따라서 컨트롤 인풋을 제어하면서 그 레퍼런스 포인트에 가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시스템의 미래 상태를 예측하고 그 미래 스텝들에 대해서 최적화된 입력을 실시간으로 매 스텝마다 계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더 엄밀하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현재 K번째 시점에서 앞으로의 P개 스텝에 대한 코스트 펑션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계산을 해야 되고요. 이 코스트 펑션을 최소화하는 제어 입력 k번째 스텝에 uk부터 k 플러스 p번째 스텝에 uk 플러스 p까지를 계산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미래 시점에 대해서 코스트 펑션을 최소화하는 제어 입력들을 다 계산을 한다고 해도 당연히 지금 당장 실제로 사용하는 값은 k번째 스텝이니까 uk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uk 제어 입력을 입력했을 때 액추에이터와 프로세서를 거쳐서 시스템이 실제로 프로듀스하는 아웃풋 y가 있을 텐데 이 아웃풋 y를 센서로 측정해서 다시 컨트롤러에 반환을 해주고요. 그걸 기반으로 현재 스테이트 x, 지금 이 시스템이 어떤 상태인가를 업데이트한 후에 위의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좀 더 직관적인 예시로 자율주행 시뮬레이션 프로젝트를 가져왔는데요. 이거 이제 다른 분이 여기 이제 링크에 있는 데이비드 로스라는 분이 올려주신 프로젝트 예시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검색해서 구체적인 내용 찾아보셔도 좋겠습니다. 이 자율주행 시뮬레이션의 프로블럼 스테이트를 먼저 해보자면 당연히 레퍼런스는 원하는 경로 혹은 그 경로를 위한 속도 및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원하는 경로를 따라서 가기 위한 컨트롤 인풋은 핸들 회전 각도 그리고 엑셀을 누르는 강도 등이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핸들링을 잘하더라도 엑셀을 잘 밟더라도 당연히 그게 실제 자동차의 움직임까지 전달되기 위해서는 조향장치와 같은 여러 액추에이터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자동차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이 필요한데 뭐 테슬라는 주로 카메라를 이용하고 그 밖에 라이다를 이용하는 실험들도 많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센서를 사용해서 시야를 통한 추정 위치를 구해 다시 컨트롤러에 반환을 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고려해야 할 것은 조향장치나 센서 이런 것들이 전혀 아니라 그냥 어떤 아웃풋 Y를 잘 측정하는 센서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어떤 컨트롤 인풋을 MPC로 결정을 할지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델 베이스드 컨트롤이니까 이 시스템에 대한 모델링도 당연히 필요한데요. 그 모델을 기술하는 포뮬레이션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보면은 어떤 VT 곱하기 코사인 하고 핸들 돌리는 각도 이제 VT를 가지고 요 X축 위치를 업데이트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Y축도 업데이트를 합니다. 이걸 기반으로 코스트 펑션을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핸들 각도를 무한히 돌릴 수 없으니까 그 각도에 제한을 둔다든가 아니면은 자동차의 최소 속도나 최대 속도에도 컨스트레인트를 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트 펑션과 컨스트레인트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이후에 최적화 문제를 풀게 되고요. 다만 이제 주의해야 할 것은 수학적 모델을 갖고 있다고 해도 이대로 완벽히 동작할 것을 실제 세계에서는 항상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이론적인 모델을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실제 세계에서 발생하는 아웃풋 Y는 레퍼런스 포인트와 오차가 항상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매 타임 스텝마다 리시딩 호라이즌 컨트롤로 레퍼런스 경로 계획을 하고 그에 따른 현재 필요한 컨트롤 인풋의 최적화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수행하신 프로젝트의 결과를 보면은 상당히 멋지게 잘 운전을 수행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리니어 MPC의 본격적인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시스템 상태 방정식의 일반화된 표현은 이렇게 쓸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현재 시스템의 상태, 현재 입력하는 제어 입력, 현재 시간, 그리고 여러 파라미터들을 입력으로 넣으면 어떤 상태 방정식을 거쳐서 그 아웃풋이 다음 스텝 k 플러스 1번째의 시스템의 상태 xk 플러스 1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시스템의 아웃풋 역시 어떤 g라는 함수를 거쳐서 프로듀스 된다라고 일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리니어 시스템에 대해 아주 단순화하면은 이렇게만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스템의 상태와 현재 입력하는 제어 입력의 가중합만으로 다음 스텝의 시스템 스테이트를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시스템 아웃풋 역시 시스템 스테이트에다가 C 어떤 개수를 곱해서 표현할 수 있음을 가정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receding horizon control이니까 우리가 설정한 하이퍼 파라미터 horizon length, 예를 들어 10이라고 하면은 그 10만큼의 길이의 호라이즌에 대해서 최적화 문제를 풀어서 지금의 제어 입력을 결정하고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서 그 다음 스텝을 시작점으로 하는 호라이즌을 또 설정하고 그 호라이즌에 대한 최적화 문제를 풀어서 U1을 결정, 그 다음으로 계속 넘어가는 식으로 컨트롤 인풋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보자면 K가 0일 때 U0부터 U9까지를 전부 최적화를 합니다. 물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시스템에 입력해서 사용하게 되는 것은 U0 하나이고요. 그 다음 스텝에서는 U1, 그 다음 스텝에서는 U2를 계속 결정해 나가는 식입니다. 물론 여기서 최적화 성능과 계산량은 호라이즌 길이에 대해 트레이드오프 관계를 갖습니다. 우리가 최적화 성능을 늘리고 싶으면은 더 안정적인 컨트롤을 하고 싶으면은 호라이즌 길이를 길게 잡을수록 일반적으로는 좋겠지만 당연히 호라이즌 길이가 길어짐에 따라 계산량 역시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런 트레이드오프 관계는 얼마나 실시간성이 중요한가, 얼마나 정밀성이 중요한가를 엠피리컬하게 판단해서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최적화 문제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최적화 문제라 하면 전통적으로 당연히 비용 함수, 코스트 펑션과 제약 조건, 컨스트레인트가 존재하는 문제였죠. 그래서 이제 시스템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비용 함수와 제약 조건을 정의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우선 최적의 제어 입력 U를 찾기 위한 비용 함수, 코스트 펑션을 정의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MPC 설계의 4단계를 먼저 간략하게 보고 넘어가자면 일단 MPC 설계의 목표는 시스템의 미래 스테이트를 예측해서 최적화된 제어 입력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4가지 스텝은 첫 번째, 스테이트 프리딕션이 먼저 필요합니다. 이 시스템의 스테이트가 k번째 스텝부터 k 플러스 i번째 스텝까지 어떤 값을 갖는지를 예측을 해야 되고요. 이 예측한 시스템 스테이트를 가지고 코스트 펑션을 설정해서 그 코스트 펑션을 계산해야 합니다. 물론 코스트 펑션만 푼다고 되는 게 아니라 컨스트레인트도 적절하게 설정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리니어 시스템이니까 쿼드라틱 프로그래밍 솔버로 실시간 최적회를 계산하게 됩니다. 다만 리니어 시스템이 아니라 넌리니어한 경우에는 단순히 QP 솔버가 아니라 더 복잡한 알고리즘을 사용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넌리니어 프로그래밍 솔버라고 부르는 알고리즘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MPC 설계의 4단계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스테이트 프리딕션입니다. 스테이트 프리딕션의 목표는 현재 K번째 스텝에서 미래의 K 플러스 I번째 스텝에서의 시스템 스테이트를 예측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때 문제에서 주어진 시스템 모델은 앞에서와 같이 이런 리니어 시스템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용어 정리가 먼저 필요한데요. 여기 있는 y, k 플러스 i given k는 조건부 확률 같은 것이 아니라 그냥 k번째 스텝에서 k 플러스 i번째 스텝의 무언가를 예측하는 것을 이렇게 나타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x가 들어갈 수도 있고 y가 들어갈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는 k 플러스 i번째의 y를 구하는 것이라고 포뮬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바로 다음 스텝 k 플러스 1번째 y부터 구해보면은 그냥 이 자리에 x k 플러스 1을 대입하기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그대로 대입한 요 꼴로 나타낼 수 있고요. 그 다음 그리고 그 다다음 스텝까지 표현을 해보면은 당연히 그냥 k에다가 1, 2를 더한 요런 꼴로 표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k번째, 그러니까 현재 스텝의 시스템 스테이트밖에 없습니다. 관측할 수 있는 게 당연히 현재 시스템밖에 없으니까요. 따라서 미래의 아웃풋 또는 미래의 스테이트를 현재 시스템 스테이트만 가지고 표현해야 합니다. 즉 여기 있는 xk 플러스 1, xk 플러스 2를 여기에 xk만 가지고 표현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미래 스테이트는 항상 과거 직전 이제 스텝의 스테이트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요 표현을 밑에 스테이트, 그러니까 그 다음 번째 스테이트에다가 대입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입을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전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쭉쭉쭉 전개를 해서 k 플러스 n번째 y까지 요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결론적으로 현재 스테이트 xk만 가지고도 미래 스테이트 k 플러스 n번째 y 혹은 x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현재부터 미래까지의 제어 입력 uk부터 uk 플러스 n-1까지가 들어가긴 하나 애초에 이 제어 입력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이 하나도 없고 그냥 이 호라이즌에 대해서 최적화를 해서 구해야 되는 값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현재 스테이트만으로 미래 스테이트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후에 프랙티컬하게 계산할 때는 행렬로 표현을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행렬 표현을 해보면은 미래의 아웃풋 y를 이렇게 일반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y는 k 플러스 1번째부터 k 플러스 n번째까지의 모든 미래 아웃풋들의 행렬이고 f는 여기 앞에 붙는 개수들이고요. u는 컨트롤 인풋 현재부터 미래까지의 컨트롤 인풋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한 스테이트 프리딕션을 가지고 코스트 펑션을 계산해야 하는데요. 코스트 펑션은 당연히 사용자 니즈에 따라서 시스템의 성격에 따라서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단순한 리니어 시스템이니까 그냥 이렇게 쿼드라틱 폼으로 설계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풀이를 하자면 요 R은 레퍼런스 아웃풋 우리가 원하는 포인트이고요. 요 Y는 시스템이 프로듀스하는 아웃풋 Y였습니다. 이렇게 구해지고요. 그래서 이 텀의 의미를 살펴보면은 우리가 원하는 레퍼런스 아웃풋과 실제 시스템이 프로듀스하는 Y 간의 차이를 가지고 제곱을 했기 때문에 이걸 코스트 펑션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레퍼런스와 실제 아웃풋 간의 차이를 줄이는 목적에 최적화를 하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그 오른쪽에 이 텀은 regularization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컨트롤 인풋이 너무 커지지 않도록 규제를 해주는 역할입니다. 자율주행을 예로 들면은 아무리 우리가 원하는 경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경로를 위해 너무 심하게 핸들을 꺾거나 너무 세게 엑셀을 밟아버리면은 단순히 레퍼런스를 벗어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스템에 따라서 너무 컨트롤 인풋이 커지지 않도록 규제하는 텀이 일반적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가운데 들어가는 이 W는 웨이팅 팩터로 이 regularization 텀의 영향력을 얼마나 크게 할지를 하이퍼 파라미터로 결정해 주는 것이고요. 여기다가 이제 y를 대입을 해서 전개를 해보면은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근데 이 식을 이해하시기보다는 그냥 제어 입력 u에 대한 쿼드라틱 폼으로 표현이 될 수 있구나. 리니어 시스템에서는 이렇게 쿼드라틱 폼으로 표현이 될 수 있구나 라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최적의 컨트롤 인풋 u 스타는 u에 대한 함수로 표현되는 코스트 펑션을 최소화해주는 u를 구하는 것으로 귀결이 되고요. 이걸 다시 표현하면 j, 코스트 펑션 j를 u에 대해서 편미분했을 때 0이 되도록 하는 u를 구하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해보면 이렇게 클로스드 폼으로 정규 방정식을 구할 수 있는데요. 이 문제를 풀면은 그러니까 전체 호라이즌에 대한
현재의 최적 제어 입력 U0부터 미래까지의 UN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최적화 문제에서는 코스트 펑션 말고도 컨스트레인트가 항상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약 조건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의 최저값이기 때문에 이후에 컨스트레인트를 설정해야 하는데요. 여러 가지 컨스트레인트가 상황에 따라 존재하겠지만 대표적으로 크게 나누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등식 제약 조건 혹은 부등식 제약 조건이 있는데 등식 제약 조건을 예로 들면은 특정 아웃풋이 특정 값을 만족해야 된다 이런 되게 스트릭트한 제약 조건이 있을 수 있겠고 부등식 제약 조건이 현실 세계에는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자동차를 예로 들면은 시스템에 그러니까 자동차의 최종 아웃풋이라고 할 수 있는 속력이 최저값과 최대값 사이에 있어야 한다 이런 제약이 있을 수 있고 컨트롤 인풋이 되는 핸들 각도 역시 가용 범위가 정해져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등식 제약 조건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최적화 문제를 코스트 펑션과 컨스트레인트를 함께 고려해서 이렇게 어, 생각을 해야 하겠고요. 이제 코스트 펑션과 컨스트레인트를 쿼드라틱 프로그래밍 솔버에 입력을 해서 해를 계산합니다. 여기서는 리니어 MPC에 대해 다루는 것이니까 QP 솔버의 알고리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진 않을 텐데 매틀랩을 비롯한 여러 툴들에 좋은 알고리즘들이 이미 잘 구비가 되어 있고요. 이런 QP 솔버 알고리즘에 코스트 펑션과 컨스트레인트를 입력하기만 하면 최적의 해를 계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를 구하는 것까지 MPC 설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계할 수 있는 MPC에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요. 먼저 장점으로는 제약 조건을 아까 보셨듯이 직접 반영해서 최적화를 할 수 있고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멀티 인풋, 멀티 아웃풋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에 강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시딩 호라이즌 컨트롤의 기본적인 목표인 미래 예측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또 있고요. 그리고 코스트 펑션을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장점들 모두 결국에는 대상 시스템의 수학적 모델링이 가능한 경우, 그러니까 그 시스템의 동력학을 알고 있는 경우에 결국에 발현되는 장점들인 것입니다. 그에 반해 단점들도 있습니다. 먼저 높은 계산 비용이 있는데요. 매 샘플링마다 목표하는 호라이즌에 대해서 항상 최적화 문제를 계속 풀어야 하기 때문에 계산 복잡도가 높고 제어 주기가 짧은 경우에 큰 제약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초 혹은 0. 몇 초마다 계속해서 제어 값을 출력해야 하는 경우에 리니어도 아니고 넌 리니어 문제라고 하면은 계산량이 정말 어마어마할 수 있겠죠. 그래서 비선형 최적화 문제에서 이런 높은 계산 비용이란 단점은 상당히 치명적인 문제점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정확한 모델에 크게 의존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그 시스템의 이론적 모델이 완벽하지 않은 경우에 어떤 오차가 있는 경우에 컨트롤이 부정확해질 수 있고 심지어 그 모델이 이론적으로 정확하다고 하더라도 실제 세계와는 불일치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우리가 생각하는 정확한 목표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약간 외란을 받아서 디스터벤스를 받아서 실제와 멀어질 수도 있고 뭐 도로 상태가 안 좋다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이론적 모델이 실제 세계의 노이즈와 맞물려서 불일치가 크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성능 저하와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냥 이론적인 모델 외에도 경험적인 튜닝이 추가로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높은 계산 비용, 높은 정확한 모델 의존성, 마지막으로 높은 설계 난이도 및 복잡도까지 이런 단점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딥러닝 모델로 MPC를 대체한다고 하면은 딥러닝 모델의 장점으로 치환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계산 비용이 딥러닝 모델이 상대적으로 낮고 높은 설계 난이도를 가진 MPC에 비해서는 설계 난이도가 훨씬 낮을 뿐더러 노이즈까지도 함수로 표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제 세계의 시스템을
이론적인 모델 기반의 MPC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근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MPC를 딥러닝 모델 기반의 제어기로 대체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여러 있는데요. 이 다음 섹션에서는 딥러닝 모델로 MPC를 근사해서 컨트롤을 하려는 연구를 하나 소개드리겠습니다. Approximate Model Predictive Building Control via Machine Learning이라는 논문인데요. Applied Energy 저널에 2018년에 게재되어 현재까지 307회의 인용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기존의 MPC로 하던 빌딩, 건물 컨트롤을 딥러닝 모델 혹은 다른 머신러닝 기법으로 대체하고자 한 논문입니다. 오버뷰를 먼저 보자면 연구의 목표는 주택의 중앙난방, 정확히는 각 방의 온도 조절을 위한 MPC를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로 근사하는 것입니다. 연구의 흐름을 요약하자면 모델링 프로그램으로 주택을 모델링한 후에 그에 대해 MPC 시뮬레이션을 하고 이를 통해 인풋과 아웃풋 데이터 셋을 확보한 후에 그 데이터로 딥러닝 모델을 학습시킵니다. 실험 세팅을 보면 방 6개짜리 주택을 모델리카라는 프로그램으로 모델링한 후에 원래는 넌리니어 시스템인 것을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트로 선형화하는 근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이 리니어 시스템의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을 가지고 MPC를 돌리게 되고요. 이 시스템의 상태 변수는 286개, 그리고 제어 입력은 방이 6개이고 각 방의 온도를 조절하고 싶은 거니까 마찬가지로 제어 입력도 6개입니다. 레퍼런스도 당연히 방 개수대로 6개이고요. 이 방 온도의 디스터번스로 작동하는 요인은 총 44가지입니다. 날씨 같은 것들이 있겠죠. 바로 실험 결과입니다. 먼저 구로비라는 옵티마이제이션 알고리즘과 함께 MPC를 사용했을 때는 컴포트가 100%로 로어 바운드와 어퍼 바운드 안에 잘 이제 그 안에서 컨트롤을 했고 에너지 세이빙은 15.89%로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높다는 의미입니다. 이 MPC를 근사하고자 했던 TDNN 그러니까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는 컴포트가 95.14로 100%를 채우진 못했지만 어느 정도 높은 성능을 보였고요. 에너지 세이빙은 11.64%로 유의미하게 MPC보다는 낮은 컴퓨테이셔널 코스트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출력 온도 Y가 너무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롤 베이스드로 제어 입력을 보정하는 휴리스틱 알고리즘을 적용했다고 하는데 이걸 적용했을 때 추가 개선이 일어나서 컴포트가 올라갔습니다. 다만 당연히 계산 비용은 늘어났을 테니까 에너지 세이빙은 약간 올라갔습니다. 사실 이런 간단한 상황에서는 딥러닝 모델을 적용할 필요가 없을 것 같긴 한 게 여기 바로 위에만 보더라도 PID가 컴포트가 100%인데 에너지 세이빙스도 MPC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훨씬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애초에 그냥 PID만 사용해도 충분한 경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리뷰에서는 소개드리지 않았지만 연구에서는 리그레션 트리도 적용을 해보았는데요. 이건 역시 딥러닝보다는 훨씬 우월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건 리니어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고 넌리니어한 MPC를 적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딥러닝 모델로 근사했을 때 성능이나 컴퓨테이셔널 코스트 면에서 훨씬 강점을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 결과를 시각화한 피겨들을 보면은 요게 MPC, PID, 그리고 TDNN, 그리고 휴리스틱 알고리즘을 적용한 TDNN입니다. 먼저 MPC와 PID 둘 다 정갈하게 룰 베이스드로 잘 컨트롤을 했으나 역시 MPC가 훨씬 정확한 모습을 보인 것 같고요. TDNN이 살짝 불안정하긴 하나 MPC를 잘 근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휴리스틱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너무 튀는 값들을 꾹꾹 눌러준 경우에 더 MPC를 잘 근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른쪽의 이 그림은 로어 바운드와 어퍼 바운드 안에서 컨트롤 인풋을 어떻게 잘 조정을 해서 온도를 맞추었냐를 보여준 시각화 결과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 논문 리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컨클루전입니다.
마지막에 딥러닝으로 NPC를 근사하는 연구 자체보다는 리니어 NPC의 개념이 이번 7주차 스터디의 핵심이었던 것 같은데요. 먼저 Receding Horizon Strategy는 N개의 미래 시점에 대해 최적의 제어 입력을 예측하는 기법이었고요. NPC 설계에는 State Prediction, Cost Function과 Constraint 설정, 마지막으로 Optimization Solver로 해를 구하는 것까지의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NPC 중에서도 넌리니어하지 않은 리니어 NPC의 경우에는 쿼드라틱 프로그래밍으로 해결이 가능했고, 방금 보았던 연구에서처럼 넌리니어한 시스템의 경우에도 정확도가 너무 낮아지지만 않는다면 리니어 시스템으로 근사를 해서 리니어 NPC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모델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경우, 그 시스템의 동력학을 알고 있는 경우에 NPC의 제어 정확도가 높으나 계산량이 크다는 단점을 비롯한 몇 가지의 단점들이 존재했고요. 이걸 극복하기 위해 NPC 시뮬레이션을 확보한 인풋 아웃풋 데이터를 가지고 딥러닝 모델을 학습시켜서 NPC를 모사 또는 근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AI Based Control Systems 7주차 리니어 NPC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